여러분은 혹시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세기의 역사를 품은 황금빛 마차가 최첨단 전차와 나란히 거리를 누비는 곳, 바로 비엔나입니다. 이 도시는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왕관을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명예로운 칭호만으로는 이 도시가 품은 특별함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소리 없이 완벽한 공학 기술이라는 더 깊은 비밀, 즉 하나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엔나의 완벽한 외관 뒤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비엔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엔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주변을 둘러싼 여러 나라와의 관계로 정체성이 규정되는 중앙 유럽 문화의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해안선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아닌 이 나라의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쉥겐 조약 덕분에 국경이 장벽이라기보다 하나의 경계선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오스트리아와 그 수도는 아이디어와 사람이 모이는 거대한 중앙역이 되었습니다. 비엔나는 두 개의 폐로 숨을 쉽니다. 하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산과 모차르트의 교향곡, 그리고 6세기에 걸친 제국의 무게를 들이마시는 고대의 돌로 된 폐입니다. 이 유산은 건축물의 압도적인 규모와 도시 자체의 당당한 자세에서 느껴집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한 질서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리듬을 내쉬는 빛나는 강철과 완벽한 효율성의 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 없는 트램이 마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비엔나. 과거의 화려함이 지워지는 대신 현재의 흠없는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며 거의 손댈 수 없는 완벽함의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을까요? 이 이중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강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다뉴브 강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줄기가 아니라 도시의 위대한 분할선이자 영원한 통합자입니다. 강둑에 서면 비엔나의 두 영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적인 중심부가 제국의 역사를 탐험하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에너지로 고동칩니다. 대성당의 첨탑과 궁전의 돔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삶이 다른 리듬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 물가에서 도시의 진짜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한 목적으로 흐르며 수세기의 이야기를 엮는 은빛 실과 같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고 이제는 잘 사는 기술을 완성한 듯한 도시에 조용한 만족감을 비춥니다. 이것은 도시의 장대한 과거와 평온한 현재 사이에 깊은 정적, 소리 없는 대화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비엔나는 요란한 선언 대신 조용하고 강력한 완전함으로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장엄함과 정교함이 공존하는 도시, 역사의 모든 붓터치가 흠없는 현대적 디자인의 틀 안에 보존된 걸작입니다. 이 첫 만남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느껴지는 도시, 질서와 아름다움이 빚어내는 숨막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황금빛 외관과 제국의 화려함 너머에 이 웅장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 세심하게 설계된 톱니바퀴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엔나의 천재성은 웅장한 궁전이 아닌 일상의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완벽함이라는 철학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민적 품격의 시스템은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일련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 도시가 꾸준히 세계 최고로 꼽히는지 이해하려면
기념물에서 눈을 돌려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복잡하고 거의 소리 없는 기계 장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운영 체제입니다. 질서, 안전, 공동 책임이라는 우아한 코드가 배경에서 조용히 실행되며 이곳에서의 삶을 막힘없는 흐름의 정수로 만듭니다. 공공공간이라는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도시에서 이곳은 공간, 정숙, 청결을 위한 싸움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공유하는 안식처입니다. 도시의 유명한 청결함은 엄격한 단속의 결과가 아니라 집단적인 약속의 산물입니다. 색으로 구분된 유리, 종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은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터미널이며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스스로를 소화하고 재생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작은 위반 행위까지 고려됩니다. 자전거 도로 근처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용기는 오직 담배꽁초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쓰레기 하나조차 공동체의 구조를 찢는 행위라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질서의 원칙은 이동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도시의 주요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심하게 구성된 평행한 이동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전용 도로는 보행자 도로 옆으로 흐르고 이는 다시 자동차 교통의 흐름과 나란히 이어집니다. 이는 각 참여자에게 자신만의 통로와 리듬이 주어지는 움직임의 안무와 같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심오할까요? 그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단순한 행위를 스트레스 받는 일과에서 평온한 예측 가능성의 순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시의 아스팔트와 돌 자체에 설계된 상호 존중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서는 거리를 가득 메우는 깊은 안전감, 조용한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경찰 순찰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그들의 존재는 경고라기보다 안심을 줍니다. 뼈속까지 느껴지는 안전함, 경계를 풀고 그저 존재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입니다. 뜨거운 여름 오후 갈증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호텔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역사적인 광장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곳에서는 상점에 가서 플라스틱 병을 사는 상업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엔네에서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수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태양열로 독창적으로 냉각되어 얼음처럼 차가운 알프스 물을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식수대입니다. 병에 물을 채우면서 당신은 시민 디자인이 낳은 작고 시원한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종종 사서 마시는 물보다 더 순수하고 상쾌한 맛이 납니다. 공공시설에서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무료로 마시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비엔나의 모든 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삶의 질이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주민과 방문객이 가격표 없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재여야 한다는 신념이자 배려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고려하여 개들을 위한 낮은 그릇이 이 식수대에 마련되어 있어 누구도 이 배려의 원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 청결함, 막힘없는 교통, 조용한 안전, 시민적 관대함, 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흠없는 캔버스처럼 어떤 방해나 결함도 없이 매끄럽게 기능합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이 일상의 사소한 마찰에 얽매이지 않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처럼 깨끗한 캔버스 위에서만 한 문화의 진정한 걸작들이 온전히 감상될 수 있습니다. 비엔나는 이 완벽한 질서의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술, 음악, 그리고 건축의 제국을 세웠고, 그 웅장함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엔나를 걷는 것은 돌로 된 숲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건물의 외관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든 길모퉁이가 교향곡의 유령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흠없는 현대적 질서는 무대 역할을 하지만 그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바로 역사 그 자체입니다. 권력, 창의성, 야망이 담긴 600년의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비엔나의 완벽한 현재는 제국의 과거라는 기반 위에 직접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기억이 되기를 거부하는 과거입니다. 비엔나의 영혼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메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유럽의 운명을 빚어낸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속적인 유산의 말입니다. 이 유산의 중심에는 호프부르크 왕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건물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권력의 핵 역할을 했던 거대하고 웅장한 복합 단지, 즉 도시 속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역사의 거대한 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겨울 별궁이었고 정부 청사였으며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인물들이 세계 무대 위 운명으로 보내지기 전에 단련되었던 도가니였습니다. 이 궁전은 건축 양식 진화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고딕 양식에서 르네상스, 바로크에 이르기까지 각 동과 안뜰이 제국의 야망이 담긴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들의 비전을 자신들의 거처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밖으로 뻗어나가 비엔나의 DNA 자체를 형성했습니다. 이곳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도시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단순한 구조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선언문처럼 보이는 건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웅장한 그리스 로마 부흥 양식의 걸작, 국회의사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바늘처럼 하늘을 찌르는 고딕 양식의 첨탑을 가진 900년 이상 도시의 영적, 지리적 심장 역할을 해온 성 슈테판 대성당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비엔나 정체성에 닫힙니다. 왜 이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이토록 생생하고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그것들은 단지 돌과 모르타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천년 제국을 향한 비전, 즉 그들 자신의 영속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웅장함이 비엔나를 차별화합니다. 비엔나는 역사를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거대한 건축물들 사이에서 문득 다른 시대에 속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조약돌 위를 구르는 말발굽의 일정하고 규칙적인 소리입니다. 비엔나의 상징적인 마차, 피아커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 순간 도시는 정적인 박물관이기를 멈추고 움직이는 그림이 됩니다. 종종 전통 의상을 입은 마부는 교통의 흐름이 높은 곳에 앉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과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마차가 링슈트라세 거리를 지날 때 당신은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점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의 속도에 맞춰 느려집니다. 현대 교통의 소음은 잦아들고 몇 분간의 소중한 시간 동안 당신은 다른 시대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황제와 대공들의 비엔나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도시의 낭만적인 영혼의 한 조각을 살아있게 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자 제국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감각적인 다리를 제공하는 세심하게 보존된 행위 예술입니다. 돌에 보존되고 살아있는 전통을 통해 생명을 얻은 이 제국의 메아리는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적 무게감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비엔나는 자신의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아함으로 풀어내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건물과 역사 그 이상입니다. 도시는 바로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웅장한 제국의 극장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처럼 완벽하고 장엄한 곳으로 정의되는 장소의 인간적인 리듬은 무엇일까요? 이제 돌로 된 기념물에서 비엔나의 인간적인 심장으로 시선을 옮기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비엔나 사람들은 누구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도시의 진정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한 도시의 진정한 성격은 궁극적으로 그곳 사람들의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제국의 외관과 조용하고 완벽한 인프라 너머에 비엔나는 살아 숨쉬는 사회 생태계입니다. 그 리듬은 역사뿐만 아니라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야망, 그리고 기질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도시를 진정으로 알려면 이제 건축물에서 그 안을 움직이는 개인들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비엔나의 인간적인 질감은 어떠할까요? 도시의 분위기는 거리만큼이나 질서정연하고 깨끗할까요? 아니면 그 표면 바로 아래에 다른 더 복잡한 현실이 놓여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비엔나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곳은 부유한 나라이며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스트리아의 위치는 가시적인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6만 달러가 넘는 연간 1인당 소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골목길을 조용히 미끄러지는 신형 벤츠이며 겨울에 입는 잘 재단된 코트이며 도심의 고급 부티크를 둘러보는 쇼핑객들의 여유로운 자신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은 사회구조 전반에 스며든 안정성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비엔나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교차로이며 그 인구 구성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독일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도시는 여러 언어로 말합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터키 커뮤니티는 도시 문화에 자신들만의 활기찬 시를 짜 넣었으며 특히 음식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북적이는 케밥 가게에서 풍기는 도너 케밥 냄새는 웅장한 카페의 커피 향기만큼이나 비엔나의 감각적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 다문화주의는 복잡성의 층을 더하며 도시를 동시에 깊이 오스트리아적이면서도 조용히 국제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문화의 혼합은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존재합니다. 무뚝뚝함으로 오해될 수 있는 진중함과 격식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미소를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따뜻함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규율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 남부 이웃들의 활달한 성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어떤 감정적 절제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심장부인 슈테판 광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곳은 인간 관찰소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이 사회적 역동성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대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이든 비엔나 사람들은 종종 위험 있는 규율의 분위기를 풍기며 그들의 얼굴에는 구조와 원칙에 따라 살아온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 그룹이 자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포즈를 취합니다. 이것은 단지 젊음의 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만족하며 다른 곳의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난 세대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이 질서와 풍요의 환경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유럽 수도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리 공연가들, 음악가, 댄서, 살아있는 동상의 혼란스럽고 활기찬 에너지가 눈에 띄게 부재합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더 내면화되어 야외 축제라기보다는 상업과 대화의 낮은 운걸거림에 가깝습니다. 이는 모두가 세련되고 성공적이며 아마도 자신의 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벼운 공공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쟁적인 경기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는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비엔나는 막대한 부, 깊은 안전, 풍부한 문화적 풍요를 지닌 도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심지어 경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자신감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적인 분위기에는 어떤 따뜻함이 부족합니다. 완벽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도시이지만 그 삶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엔나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제 이 분위기를 생활과 방문의 실제 현실로 옮겨야 합니다. 도시의 완벽한 교통망을 탐색하는 것부터 먹을 곳을 찾고 이 아름다운 도시를 집이라 부르는 데 드는 비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비엔나의 리듬에 몰입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경험과 중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비엔나를 진정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관찰을 넘어 그 리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도시의 시스템을 탐색하고 맛을 보고 그 우아한 품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돈의 실질적인 교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도 결국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쉴지에 대한 일련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디자인의 걸작을 가장 잘 탐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시를 열고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그 완벽한 흐름의 참여자로서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항과 도심 사이의 연결은 효율성과 비용이라는 비엔나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캣으로 불리는 시티 에어포트 트레인은 단 16분 만에 당신을 비엔나의 심장부로 데려다주는 호화로운 고속 캡슐입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정밀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안인 S7 열차는 교외 정류장을 거치며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더 경제적이고 어쩌면 더 진정한 도시 외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도시에 들어서면 비엔나 교통의 진정한 경이로움이 드러납니다. 트램은 도시의 생명선이며 모든 동네를 잇는 강철실의 거미줄입니다. 거의 모든 목적지로 가는 트램 노선이 있어 걷는 것은 필수라기보다 선택이 됩니다. 1회권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시는 더 깊은 몰입을 권장합니다. 주간 교통권은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망설임 없이 탐험하고 마음대로 타고 내리며 도시 전체를 접근 가능하고 상호 연결된 공간으로 바꾸는 초대장입니다. 택시도 있지만 이 완벽한 대중교통 생태계에서는 거의 불필요하게 느껴지며 이미 사람들을 우아하게 이동시키는 기술을 완성한 도시에서 비싼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 실용적인 지혜는 음식에도 적용됩니다. 재충전을 위해 당신은 도시의 이중적 유산을 반영하는 선택지를 가집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수인 비너 슈니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레몬 조각과 감자 샐러드가 곁들여 나오는 이 요리는 우아한 단순함의 상징이며 닭고기나 전통적인 송아지 고기로 만든 요리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바로 모퉁이를 돌면 북적이는 케밥 가게에서 비엔나 터키 커뮤니티에 약동하는 심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빠르고 풍미 있으며 저렴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주민이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지 정보, 즉 주말 폐쇄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대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은 문화적 관습이며 상업주 간의 강제적인 멈춤입니다. 방문객에게 이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작은 편의점에서 필수품을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초효율적인 도시에서도 더 느리고 전통적인 삶의 속도의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미묘하게 상기시킵니다. 더 영구적인 체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파트 매물을 보기 시작하면 비엔나 경제의 현실이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보통 45제곱미터의 아담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1,500유로 안팎입니다. 생활비는 높은 삶의 질의 조용한 이면입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월 순수입이 최소 3,000유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지 조언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순간 도시의 완벽함은 그 대가를 드러냅니다. 흠없는 인프라, 깨끗한 공공공간, 풍부한 문화자산, 이 모든 것은 견고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곳은 다락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를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공을 요구하는 도시이며 진입장벽이 재정적인 곳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인식을 바꿉니다. 우아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온한 분위기는 생산성이 높고 비용도 높은 사회가 주는 배당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비엔나에 대한 마지막의 복잡한 초상화가 남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박물관이자 초현대적인 기계이며 엄청난 아름다움과 조용한 사회적 절제가 공존하고 상당한 대가가 따르는 질서의 안식처라는 놀라운 이중성의 도시입니다. 쉽게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도시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외치지 않고 모든 깨끗한 거리, 모든 정시의 트램, 모든 무료 식수대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 도시의 이야기는 방문객들에 의해서도 쓰여집니다. 여러분은 비엔나를 경험해 보셨나요? 제국의 웅장함과 조용하고 현대적인 완벽함의 독특한 조화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분위기를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시각은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엔나를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동료 여행자와 공유하여 지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에 대한 다음 탐험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